이걸 보는 사람들이 그래도 저를 통해서 그런 걸 느꼈으면 좋겠어요. 제가 비록 늦게 시작했지만 열심히 하니까 원하는 목표를 이뤄낼 수 있었고 엄청 힘들었던 것 같아요. 진짜 일을 악물고 돈도 벌고 공부도 하고 진짜 내가 수능 잘 보고 만다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처음 마음가짐을 나는 진짜 무슨 일이 있어도 이 1시간 동안만큼은 얘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외우겠다를 정해두는 거예요. 누군가가 강제로 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강제로 시킬 수도 있어요. 제어력 자체를 아는 게 아니라 그냥 갑자기 거기서 막 그 등수까지 쑥 오른 그런 애가 있더라. 원래 강서고에서는 막 전교 등수가 막 바뀌는 것도 되게 어렵다. 아무리 해도 등수가 잘 안 오른다. 뭐 이런 소문의 테마였는데 거의 뭐 100등 가까이 올라온 거잖아요. 약간 졸업해서 레전드 선배살로 유명하시겠네요, 점점. 그러니까 최상위 선배였다라는 그런 썰보다는 이제 엄청 성적 향상을 보였다. 뭐 이런 걸로 이제 나름 인지도가 꽤 있더라고요. 그런 약간 자부심도 좀. 아, 네. 되게 뿌듯하죠. 네, 왜냐면 그러니까 공부 엄청 잘했다 이런 선배들은 되게 많은데 그만큼 상승했다 뭐 이런 좀 그런 이전의 소문은 없었어요. 약간 강서고 전통에 반하는 거였잖아. 강서고는 원래 성적 상승이 잘 없어. 그렇죠. 이런 데였는데. 네. 그렇다고. 자, 오늘의 삽터뷰. 오늘의 게스트는 서울대학교 바이오 시스템 소재 19학번에 재학 중인 강서고 출신 최건 학생입니다. 자,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19학년도 수능을 보고 바이오 시스템 소재학부로 들어가게 된 최건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신 있는 거, 내가 공부로 이 정도까지 했어. 나 이런 사람이다. 라는 거. 네, 저는 강서고를 입학하고 2019학년도 수능을 보고 서울대학교 바이오 시스템 소재학부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 수능 등급은 국어, 수학은 둘 다 1등급을 맞았고요. 그리고 영어는 아쉽게 2등급을 맞았고, 탐구는 생명과학 1은 1등급, 그리고 화학 2는 2등급을 맞았습니다. 저 외국어 2등급이라 해도 88점 맞았죠? 네, 88점이고요. 네 문제 틀렸는데 하필 다 3점짜리여서 네, 88점입니다. 자, 먼저 이거는 진짜 많이 궁금해 하잖아요. 그렇죠. 원래부터 바이오의 뜻이 있었어. 화학이랑 생물 분야 쪽으로 하고 싶다는 생각이 계속 꾸준히 있었는데 제 꿈은 원래 경찰이 되는 게 원래 어렸을 때의 꿈이었어요. 어렸을 땐 보통 그냥 막연하게 커서 뭐가 될 거야? 뭐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중학교 초반까지만 해도 그냥 경찰이 될 거야? 그냥 이러고 무난하게 살다가 이제 한 중학교 3학년이 될 때쯤 이제 조금 구체적인 이제 진로를 생각해 보기 시작했고, 그래서 경찰대학교를 이제 목표로 두고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들어와서 이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다가 이제 경찰대학교가 아무래도 이제 몸을 쓰고 그리고 많은 이제 조금이라도 신체에 뭔가가 안 좋은 그게 있다면 이제 합격이 어려운 그런 학교인지라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니까 저의 경우는 눈에 아주 사소한 문제가 하나 있어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입학이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경찰의 꿈은 아쉽게도 접게 되고 중학교 때. 고등학교 1학년 차라리 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경찰대학교는 어차피 문과 쪽 분야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더 자세히 알아보지 않고 또 막 고등학교 2학년 돼서 그냥 바로 문과로 들어가 버렸다가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늦게 돼서 아는 것보다 이게 훨씬 낫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엔 이제 되게 저만의 프라이드가 있었던 게 다들 다 그냥 단순히 그냥 공부 그냥 무작정 해서 그냥 점수 보고 그냥 아무 대학이나 가야겠다 이러는 친구들이 대다수인 반면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확실한 꿈이 있고 그리고 그 꿈을 향해서 달려가겠다는 저만의 프라이드가 있었는데 이제 결국 나도 다른 애들과 똑같아지겠구나라는 그런 좀 그런 아쉬움과 동시에 약간 무기력한 시기가 잠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혼자서 고민을 하다가 생각한 게 그러면 이제 아무리 지금 이 시대가 됐다고 해도 지금 의학 기술이나 뭐 그런 걸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신체, 몸과 관련돼서 뭐 그런 게 되게 많구나. 그렇다고 꿈을 의사로 가지기는 좀 그렇더라고요. 왜냐면은 의사라 하면은 현재 있는 그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그 기술로 해낼 수 있는 최선의 방식으로 사람을 치료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에 그걸 뒷받침해 주는 거는 기술이라고 생각을 했고 결국은 그게 성적이 잘 나오는 그런 아이들의 지정 모임이라 해야 되나? 뭐 약간 의대가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제 나이가 먹고 인식이 바뀌어서 그래서 약간 그렇기보다는 이제 좀
바이오에 관련된 그러면 그런 것 쪽으로 한번 나가보면은 어쨌든 이제 그런 것 약간 좀 이렇게 몸 이런 것 때문에 제가 한번 꿈을 접었어야 하니까 이렇게 뭐 몸적으로 고통이나 뭐 아니면 힘든 일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좀 연구를 하고 싶은 거. 네, 그런 거였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일단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그냥 막연하만 생각하고 이제 그거랑 관련된 이제 학과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찾아봤다가 이제 좀 알게 된 곳이 이제 뭐 이제 여러 곳이 있죠. 근데 이제 여러 곳 중에서 아무래도 이제 그 많은 곳 중에서도 제일 높으면 높을수록 좋잖아요. 관심을 갖게 된 학교가 이제 서울대학교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대학교 이제 처음에는 다시 또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단계에서 찾아보니까 단순히 화학생물 이름 들어가 있는 화학생물공학과라든지 그리고 또 농생대학교라는 그 네. 파트에 있는 그리고 이제 바이오 시스템 소재학부 그리고 응용생물화학부 이렇게 세 개가 이제 제 눈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세 개를 이제 목표로 두고 이제 공부를 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수능을 보고 이제 그 세 개 중 제가 이제 지원할 수 있는 과인 바이오 시스템 소재학부로 입학하게 됐습니다. 공부 스토리 되게 이게 막연한 주제인데 중학교 때 아까 전교 4등까지 했다 그랬죠. 전교 3등? 네, 3등. 전교 3등. 중학교 때도 이미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공부를 계속 잘했어요? 원래는 저희 까치산 쪽에서 살다가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때 목동으로 딱 전학을 오게 된 케이스인데 이제 목동으로 딱 전학을 올 때는 되게 그 다른 여러 중학교가 입학이 좀 힘들더라고요. 왜냐면 그 수요 공급이 안 맞다 보니까 다들 이렇게 빠져나가는 학생 많고 들어오고 싶어하는 학생들만 있다 보니까 전학이 쉽지만은 않은데 어쨌든 그 돌고 돌아서 입학하게 된 학교가 영도 중학교라고 강서구랑 이제 붙어 있는 학교예요. 근데 이제 거기는 공부보다는 이제 아이들끼리 그냥 잘 어울리고 그냥 선생님들과도 잘 어울리고 그냥 막 운동장에서 다들 막 잘 놀고 막 약간 그런 느낌의 학교. 그래서 저도 그 당시에는 그런 분위기가 되게 좋았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공부는 안 하게 되는 그런 학교죠. 네, 그래서 이제 되게 이제 시험 문제도 진짜 엄청 쉬울 정도예요. 그러니까 제가 중학교 때는 다녔던 학원이 수학학원, 영어학원 딱 2개인데 내신 기간이 시작되면 저는 그 2학원도 안 다녔어요. 그냥 집에서 혼자 잤어요? 아니요, 그 시험 기간 때 자습도 안 했고요. 예를 들어서 보통 시험 기간들 한 달로 잡잖아요. 네. 그러면은 마지막 한 주 남겨놓고서 나머지 3주는 전 그냥 놀았어요. 보통 중학생들도 한 오후 6시부터 10시는 막 학원들 막 다니고 그럴 시간이거든요. 저는 물론 어머님께서는 제가 공부를 한 줄 알겠지만 뭐 저는 그냥 밖에서 친구들 만나서 놀고 막 중학교 2학년 때 전학 와서 네. 애들이랑 어울려 놀고 일주일 전에 공부를 했지만 성적은 잘 나왔던 거죠. 그렇죠. 왜냐면 이제 막 학교 시험 범위가 그렇게 넓은 편도 아니고 그리고 그 시중에 보면 엄청 쉬운 쉬운 문제집 이런 거 많잖아요. 그 진짜 실제로 딱 그 정도 난이도로만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암기 과목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진짜 암기만 하면은 다 맞을 수 있는? 그러니까 시험을 딱 보기 한 일주 전부터 이제 그냥 벼락치기로 빠르게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만 해도 이제 100점이 이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영도중학교 졸업하고 나서 그렇죠.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갔을 때 경찰대가 높다는 건 알고 있었잖아요. 높다는 건 알았지만 이제 아무래도 조금 먼 아직 멀었으니까. 그렇죠. 영도 중에서 그리고 강서구를 가고자 하는 학생이 그렇게 많은 편도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피부니까. 네, 그렇죠. 이제 막 선생님들이 막 우리 학교에서 전교권 하는 그런 학생들이 이제 강서구 가면은 이제 독서실 들어가는 것도 막 엄청 어려워하고 그리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등수가 오르지 않아서 막 힘들어하고 뭐 그렇다고 그렇더라 뭐 이런 얘기가 엄청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실제로 또 겁을 먹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되게 영도에서 강서로 이제 가는 학생들이 되게 적긴 했었는데 저도 예외는 아니더라고요. 이제 처음에 독서실 배치를 하는데 이제 그 처음에 들어가면 그 3월 교육청 모의고사를 하나 보잖아요. 네. 그래서 딱 그걸 딱 응시를 했는데 그 150등부터 독서실에 들어가는데 이제 거의 150등 그냥 그쪽 끝자락으로 이제 겨우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제 제가. 그럼 그때 150등으로 들어가서 고1 때 이제 시작해서 약간 그 150등하고 분했겠네요. 제 자신을 분했던 게 아니라요. 왠지 저는 진짜 아무 데서도 딱히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제가 이제 중학교에서 이제 전교 그 정도 등수를 했었다. 뭐 이런 게 애들끼리 갑자기 어떻게 알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딱 그 정도 등수를 하니까 그냥 그런 식으로 인식을 하는 거죠. 이제 영도에서 이제 그 정도 했는데 여기선 그렇더라. 그러니까 영도가 별로다라고 이렇게. 네, 영도는 별로겠구나. 뭐 그러고 뭐 그래서 자존심이 상해서 이제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나름 열심히 했다라고 느낄 정도로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폭이 별로 크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르긴 오르는데 막 두 자릿수로 올라가지 못하고 막 120등, 110등 110등 막 그 정도로만 올라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그러다 보니까 이제 1학년이 끝나갈 때쯤 제가 이제 결심을 하나 하게 되죠.
이제 그리고 이제 슬슬 이제 좀 절박해지기도 시작을 하고 110등 딱 끄는 게 1학년 내내 가장 잘 봤던 점수. 한 번 그 뭐지 그 50등 끝자락에 살짝 들어왔다가 싹 빠진 적이 있었는데 이게 저희가 150등부터 51등 그쪽까지는 B석 네. 그리고 50등부터 1등까지 A석 이렇게 구분을 나누거든요. 그래서 B석에 있기만 하면 등수가 어떤 몇 등 하고 그랬는지는 몰라요. 근데 예를 들어서 50등을 딱 했어요. 그러면은 그 A석끼리 애들은 등수대로 자리를 안 치거든요. 그냥 B석은 그냥 반끼리. 반끼리 그냥 등수는 알 수 없게 그렇게 했는데 A석부터는 등수를 알 수 있게 자리를 배치하는데 제가 끝자락에 살짝 들어왔다 나갔어요. 그것도 엄청 쪽팔리더라고. 그리고 애들이 자꾸 막 그거를 막 나름 자기들끼리 그냥 사소한 농담처럼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데 저는 아무래도 조금 자존심이 상하고 그러니까 약간 잠깐 살짝 장난식으로. 들어갔다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운빨로 살짝 들어왔다. 약간 이미지가 그래서 이제 1학년 이제 끝나고 이제 겨울방학 들어왔을 때 이제 제가 좀 각오를 하게 됩니다. 이제 결심을 하고. 네, 이제 진짜 그냥 죽어라 한번 하는 삶을 한번 살아봐야겠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그때쯤부터 이제 그 서울대학교를 좀 알게 되고 이제 그럴 타이밍이었는데 솔직히 이성적으로는 진짜 택도 없을 것 같다 이러고 이제 주변에 목표는 서울대 이러면 막 다들 비웃을 그럴 거고 그래가지고 이제 학원들도 조금 알아보고. 빡센 곳으로 좀 옮겨보고 그리고 제 자신도 이제 그거에 맞춰가면서 이제 살아보기 시작을 했는데 진짜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면 진짜 뭐 하루에 2-3시간 자는 일이 허다했고 몇 시에 일어났길래? 어차피 기상은 뭐 7시 뭐 이때쯤이지만 자는 시간이 막 3시, 4시 막 해야 될 거는 다 하고 자야 된다 막 약간 이런 것 때문에 그러면 궁금한 게 어떤 계기가 있었어요? 사건 아니면 어떤 인물? 저도 저 자신한테 놀랐어요. 왜냐면 처음으로 이제 진심으로 절박한 거를 느낀 게 그때였어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하고 싶다가 아니라 진심으로.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1학기 겨울방학 때는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하고 막 주변에서 와 어떻게 그러고 사냐. 그냥 안 힘드냐. 막 이제 그런 소리 막 들고 샀다가 이제 바로 2학년 되니까 그 노력이 보답을 하더라고요. 성적이 그때 수직 상승했어요? 근데 딱 1학기 중간고사 때 일단 A석에 딱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엔 끝자락이긴 했어요. 그래서 이제 또 애들 분위기는 또 운빨로 들어왔구나. 잠깐 들어왔다 또 또. 들어왔구나. 근데 1학기 기말고사를 보고 전교 20 몇 등으로 딱 올라왔어요. 그래가지고 또 그 당시에는 이제 조금 갈렸어요. 와 진짜 쩐다. 뭐 이런 애들도 있었고 아니면 와 이게 운빨이 절정을 찍었구나. 뭐 약간 이런 느낌도 있었어요. 근데 그리고 2학기 중간을 치긴 쳤는데 그때는 조금 떨어졌는데 등수 한 3등 떨어졌어요. 3등 떨어졌다가 그리고 2학기 기말고사를 보고 그 전교 10등? 네, 전교 10등까지 탁 올라갔고 그리고 이제 자연스럽게 저도 이제 어디 가서 이제 내 목표가 이렇다. 이 목표다라는 거를 당당히 말할 수 있고 그리고 나는 중학교 때 꽤 잘했던 편이다. 이제 이거가 이제 더 이상 이제 영도 중학교의 이미지를 깎아내리지 않는데 고2 내내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내내 그렇게 살았죠. 근데 그 사람이 적응을 하는 동물인 게 되게 처음에 이제 그것 때문에 잠도 잘 못 자고 이러다가 이제 한 1학기 끝나고 한 2학기쯤 되다 보니까 이제 몸이 이제 그런 삶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제 슬슬 막 그 엄청난 양을 다 해내고서도 잉여의 시간이 생기더라고요. 뭐 공부에 플러스 알파도 좀 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동시에 이제 제가 이제 쉬고 싶을 때 쉬고 막 그런 식으로 이제 지낼 수 있게 되더라고요. 약간 1년 정도를 거의 몸을 혹사시키면서까지 그냥 극한까지 밀어붙였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근데 저 때는 제가 진짜 너무 절망했을 때여가지고 저는 막 제가 엄청 저를 혹사시켰나 뭐 이거 살짝 뭐 그런 식의 기억은 없었는데 이제 주변의 시선이 그렇죠. 그렇게 해서 고2를 보내고 고3 때는 그나마 조금 고1, 고2 때보단 덜 했겠네요. 이미 기본기나 다 쌓아놓은 상태에서 고3 때는 이제 다지자 약간 그렇죠. 이런 느낌이었던 거죠. 완성은 이미 시켜놓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한 예를 들어서 100을 두면 그래도 한 6, 70까지는 그래도 1, 2학년 때 딱 쌓아두는 거죠. 그리고 이제 3학년 들어가면서 다시 이제 또 새로운 이제 마음가짐으로 이제 더 이상 단순한 이제 학교 시험을 위한 공부가 아니라 이제 대학을 위한 이제 수능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이제 제가 하는 스타일대로 이제 시스템을 바꾸고 이제 그 바뀐 시스템대로 또 죽어라 달리기 시작했어요. 업그레이드 시켰어요? 아니면 다른 방식을 채택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막 죽어라 하는 그 스타일은 맞는데 이제 단순히 막 이렇게 막 학교 출판사 가려면 막 문제집 풀고 막 이런 게 아니라 뭐 이제 모의고사 풀고 막 약간 그냥 그 차이. 고3 때 이제 한창 이제 제가 막 이렇게 막 달릴 때
스토리인데요. 막 어느 날에는 하루에 막 국어 모의고사를 한 3개씩 풀고 수학 모의고사도 한 2개씩 풀고 하루에 국어 3개, 수학 2개? 네 그거를 한 오후 3시쯤까지 끝마치고 탐구도 막 그 과목마다도 하루에 한 3개씩 하고 막 9시부터 3시까지 끝내려면은 보통 이제 저희가 두는 그 제한 시간 이런 게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근데 그런 제한 시간 안 잡고 그냥 최대한 빨리 푸는 거죠. 근데 어차피 국어는 그 제한 시간 없다 해도 그게 어차피 시간이 그 수능 그 시간 80분 있잖아요. 그게 맞춰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침 6시 반에 기상을 해서 7시에 학교 자리에 앉아서 그 순간부터 계속 시작을 했었어요. 아무것도 안 듣고 안 보고 그렇죠. 무조건 많이 한다는 생각으로 네, 다 그렇죠. 했네 일단. 네, 내가 그래서- 기본기가 없다 생각하고.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되게 주변에서 그렇게 하는 게 효과가 있나? 약간 그런 의구심 가는 애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어차피 저렇게 해도 잘 안 될 거다. 뭐 이런 애들도 많았고. 근데 제가 딱 증명을 해 보였잖아요. 핸드폰도 과감히 뭐 없앴을 것 같아. 핸드폰은 제가 고3, 그러니까 3학년 내내 핸드폰은 계속 스마트폰이었는데 제가 이제 제 하는 거 이외에 플러스 잉여의 시간이 남기 시작하는 시간이 생기기 전까지는 뭐 스마트폰 있어도 안 봐요. 연락하는 정도. 볼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딱 제가 해야 될 거 딱 다 하고 나서 딱 보면은 뭐 밥 먹을 시간이거나 이제 슬슬 자야 될 시간이 계획적인 거 플러스 일단은 그냥 절대량을 엄청 많이 가져간 거네요.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애들이 다 야 그래도 양보단 질이야 이럴 때 저는 아니 그냥 양이 갑인데 약간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절대량은 한 최소 12시간은 가져갔겠네요. 거의.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공부의 이유는 뭐 사실 관성 아니었어요? 관성? 네, 처음에 공부했던 건. 관성이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초등학교나 이럴 때는 이제 당연히 뭐 공부 또 이제 뭐 그냥 딱 학교에서 하는 정도만 하고 그리고 태권도 다니고 피아노 치고 그냥 이것저것 다 하는 그런 식으로 살다가 그냥 뭐 딱히 뭐 나는 뭐 예고를 갈 거야 아니 뭐 요리사 될 거야 뭐 이렇게 명확한 꿈이 있지 않는 한 그냥 단순히 그냥 학교 커리큘럼을 따라가다 보면은 알아서 그 공부의 길을 걷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그렇죠. 공부의 이제 뭐 근본적인 이유라면 뭐 그거라 하겠고 이제 열심히 한 이유라고 하면 이제 아까 전 스토리에서 말한 네, 이제 절박함이랄까. 네. 근데 그 절박함이 왔던 이유는 어떤 거였어요? 네, 자존심 플러스 승부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공부 쪽에서 자존심, 승부욕 막 이런 게 있을 줄 저 잘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한 분야에서 항상 내가 그래도 쟤는 좀 해. 약간 이런 소리는 듣고 살고 당연히 나는 항상 그런 식으로 살 거야? 약간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나 봐요. 그리고 심지어 중학교 때는 뭐 그거에 대한 데미지를 느낀 기억이 뭐 없으니까. 그런 일도 없고 뭐 그랬으니까. 근데 이제 고등학교 와서 이제 너무 자존심도 상하고 그리고 이제 제 그런 그 가치관에 반하는 일이 생겨다 보니까 이제 그리고 동시에 이제 진짜 이제 몇 년 안 남았다 뭐 이런 생각까지 딱 들다 보니까 딱 하게 되더라고요. 딱히 누가 뭐 해라 또는 누군가의 동기부여라기보다는 그냥 본인이 느껴서 한 거잖아요, 결국엔. 네, 그렇죠. 이거 뭐 너무 많잖아요. 현실적으로 다가서면 그냥 공부 잘하면 대학도 잘 가니까 좋고요. 이제 조금 이상적으로 말하면은 이제 뭐 다들 원하는 분야가 있잖아요. 뭐 자기는 뭐 의대가 가고 싶다, 의사가 되고 싶다, 아니면은 자기는 그냥 뭐 공대 쪽 가서 뭐 이렇게 취업하고 뭐 그러고 살고 싶다. 뭐 어쨌든 다들 다양한 꿈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일단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첫 번째 본격적인 스텝을 대학교로 본다면은 어느 대학교를 가냐에 따라서 자신이 그 원하는 커리어의 그 길이 좀 더 순탄하거나 조금 더 험난하겠죠. 그러면 그 공부를 잘하면은 그 자신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스펙트럼이 넓어지잖아요.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거죠. 그게 좀 장점인 것 같아요. 내가 피부로 느껴지는 사람들의 인식 차이나 일단 인식 차이가 굉장히 크죠. 애들이 근데 이제 어차피 고등학교 때 주변은 제 친구들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뭐 솔직히 말하면 뭐 이렇게 누가 보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저는 제가 그 당시에 못했다 이러는데 또 누가 보기에는 일단 독서실 든 것 자체도 잘한다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제가 못했을 시절에는 이제 뭐 잘하는 애 입장에서는 쟤는 뭐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되는 애야 뭐 이러고 그리고 못하는 애들끼리는 그냥 뭐 다 우린 비슷한 또래야 뭐 이러고 고모 뭐 그런 농담할 때 저도 거기에 포함되는 뭐 그런 분위기가 되고 뭐 그랬죠. 근데 이제 고모 잘하고 나서는 이제 그 당시에 저랑 비슷한 성적대였던 애들이 막 야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진짜 멋있다 뭐 이런 애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공부 잘하는 애들이 저를 신경도 안 쓰던 애들이 이제 슬슬 막 저를 인정해주고. 인정도 하고 경계도 하고 그리고 막 그래도 어쨌든 막 그런 거를 막 직접 겪으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되게 변화를 크게 느꼈죠 저는. 그래서 떨어지기도 싫고 이제 그렇죠. 공부에 대한 고정관념. 양보단 질이 얼마나 농도 높은 공부를 하는가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에 정확히 반하는 걸 증명했잖아요. 그렇죠. 질보단 일단 양이다. 그러니까 공부에 있어서 양보단 질이다 이러는 이 내용은 되게 그 입시 환경에서 되게 흔한 말이고요. 그러니까 누가 그러니까 그 양보다 질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게 좋지 않은 고정관념이 될 수도 있고 좋은 말이 될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양보다 질이다 해서 질을 자기가 풀게 될 문제의 퀄리티, 학원의 퀄리티, 강사의 퀄리티 이런 걸로 들어가게 되면 그거는 고정관념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좋은 퀄리티의 문제랑 본인의 성적이 비례하나? 그것도 아니고 뭐 좋은 강사 수업을 들으면 그냥 바로 성적이 오르나? 그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자기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본인의 성적과 실력이 바뀌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제 양보다 질에서 질을 이제 본인이 공부하는 그 스타일의 질이라고 인식을 하지 못하면 그건 고정관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질이라는 게 내가 뭐 어떤 문항을 푸느냐, 어떤 강사를 만나냐 이걸로 생각하면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렇죠. 이게 내가 공부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하느냐의 그 질이라면 괜찮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문제 하나하나를 어떻게 대하느냐 아, 그리고 그 문제를 통해서 내가 뭘 얻느냐 그걸 질로 본다면은 양보다 질이 좋은 편이 되지 않죠. 양과 질을 동시에 잡는 게 좋은 거죠. 그게 최선이고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아이들 딱 두고 봤을 때 저희끼리 썼던 표현 중에서 인간계, 천상계 이런 표현을 썼었거든요. 그러니까 천상계라고 하는 아이들은 이제 전교 일단 10몇 등 하는 그런 애들이고 막 목표가 실제로 좀 의치한 쪽을 목표로 하는 그런 애들 그리고 그 이외의 아이들을 인간계라고 하는데 이제 스카이 꿈꾸는 친구들. 그렇죠. 근데 이제 그냥 그 비율을 그대로 제가 표현을 해볼게요. 네. 천상계에 있는 아이들은 진짜 문제 퀄이 좋은 문제를 적게만 해도 그 아이들은 성적 유지가 된다고 보는 게 왜냐면 문제를 적게 풀어도 거기서 자신이 필요한 거는 다 뽑아내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니까 인간계 그 아이들은 뭐랄까 뭐 본인이 그냥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도 모른 채 그냥 단순히 학원에서 숙제 내면은 그 숙제 하고 뭐 시험 보라 그러면 시험 보고 뭐 놀라 그러면 놀고 막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냥 단순히 그냥 그러니까 외부에 의해서 그냥 자의적이 아니라 그냥 타의적으로 하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계속 그 성적대에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양보단 질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자격이 그 학생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네,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하는지가 다르다 생각을 해요. 어쨌든 그 적은 양으로도 충분한 그 공부량을 뽑아낼 수 있는 친구들은 이미 사실 그 전까지 공부한 총량이 훨씬 많은 거죠.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이제 양과 질을 구분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그러니까 단순히 말해서 그러니까 실력이 없다. 그런 아이들은 일단은 많이 풀면서 실력을 끌어올리고 일단 엉덩이를 붙여라. 네, 일단 붙이는 게 저는 좋다고 봐요. 그러니까 양보다 질이다라는 말에 현혹돼서 양을 너무 등한시하지 말아라 라는 네. 말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뭐 나는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절대 지면 안 돼. 뭐 이런 공부할 때 마인드? 제 마인드는 그거였어요. 일단 제가 한 그 스타일의 공부 방식이 딱 그 당시에는 남들에게 말했을 때 인정을 받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었죠. 왜냐면 그게 돼? 뭐 그렇게 해서 오래 못 가지 않을까? 뭐 빨리 포기하지 않을까? 뭐 그런 식으로 되게 주변에서 이제 되게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았는데요. 일단 저는 이제 외부의 그런 거에 제 자신이 이제 흔들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그 공부라는 게 바로 이게 한 만큼 비례해서 성적이 올라가거나 이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이제 계속 공부하면서 이제 막 처음부터 막 바로 막 성적이 쭉 오르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하는 제 방식에 제 자신이 의문을 가지지 않았죠. 그러니까 나를 최대한 믿으면서 그렇죠. 내 방식대로 밀고 나간 거죠, 계속. 네, 제 방식에 의심하지 않고 제 그 갈 길을 그냥 끊임없이 유지를 하면서 그냥 그 길만을 계속 걷는 게 저 주위에 흔들리지 말고. 네. 저는 이제 저에겐 이게 제일 좋은 방식이었고 아마 그 학생들마다 이제 본인에게 제일 잘 맞는 방식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제일 잘 맞는 방식은 주변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찾아야 되고 그 본인이 찾은 그 방식을 본인이 계속 고수하면서 그 방식에 의문을 갖지 않고 그냥 그 길로 한결같이 꾸준히 가주면은 그거는 무조건
보답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처음에는 이제 변화가 크진 않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크진 않은데 어쨌든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효과가 있구나 이러면서 계속 그 길을 꾸준히 2학년 1년 동안 걸었고, 그리고 이제 정신없이 이제 달려오다가 이제 뒤를 보니까 저는 되게 높은 위치에 올라가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이 방식을 고수하면은 결국엔 내가 목표를 이룰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구나 해가지고 그 방식대로 3학년도 그 스타일을 유지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좋은 결과를 얻은 겁니다. 시험 팁? 과목마다, 학교마다, 그리고 출제하는 그 스타일이 다들 있거든요. 뭐 국어는 어떻고 수학은 이렇고 뭐 영어는 어떻고. 근데 이제 강서고등학교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팁이 제일 덜 효과적일 정도로 난이도가 높죠, 시험들이. 근데 이제 그 안에서도 나름의 팁이 있는, 국어 같은 경우는 국어도 일단 난이도가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들이 어떠냐면 되게 문제들이 지엽적이고, 그리고 단순히 뭐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서 옳은 거 하나를 고른 스타일이 아니라 상자에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막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과학탐구 선지처럼. 근데 과학탐구는 기억, 니은, 디귿 3개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국어 같은 경우는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읒까지 있고, 막 어쩔 때 막 지읒, 치읒까지 있을 때가 있고, 막 거기서 막 또 선지 1, 2, 3, 4, 5번이 막 다 한 3, 4개씩 있고. 조합돼 있고. 네. 그래서 제가 성적을 크게 끌어올렸을 때 당연히 이제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실력을 끌어올린 것도 있지만, 그 각각 그런 다른 스타일의 시험에 따라서 제가 생각하고 그리고 시험 칠 때 제가 했던 그런 대처법들이 다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국어 같은 경우는 확실히 맞는 거, 확실히 틀린 거를 우선 찾은 다음에 그 선지, 그리고 그걸 가지고 선지를 걸러내고, 그리고 계속 걸러내면서 필요한 선지들만 찾아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또 맞고 틀린 여부를 판단하는 식으로 문제를 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역추론의 선지의 조합에서 원가를 쳐낸 다음에 나머지에서 좀 그럴싸한 것들끼리 비교한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결국 그것도 일단 공부 열심히 해야 그거 그렇죠. 그것도 기본이 할수 있는 보이니까. 건데. 네,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그런 문제가 대다수고요, 국어는. 그리고 강서가 특징 중 또 하나가 객관식에 비해서 서술형의 배점이 엄청 커요. 예를 들어서 40문제를 시험을 보는데 36문제가 객관식이고 4문제가 서술형인데, 객관식이 60점, 서술형이 40점일 정도예요. 1점 몇, 1.5점, 2점 뭐 이렇게 배점.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서술형을 확실히 잡는 거겠죠. 객관식 예를 들어서 36문제를 푸는데 난이도들 다 높아가지고 그 중에 반타작밖에 못했어요.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36문제를 다 풀었는데 받는 점수는 50점도 못 넘기는 거죠. 근데 반대로 서술형 4개는 다 풀고 객관식을 5문제밖에 못 풀었어요. 그래도 점수는 50점은 넘어요. 서술형은 딱히 그러니까 서술형이 중요한 거죠. 정해진 유형이 있어요? 이제 정확히 그러니까 서술형 난이도는 객관식에 비해서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근데 되게 그 정오가 확실하게 갈릴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확실하게 정답이고, 주관이 있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어떤 채점 기준표가 있는. 그렇죠. 이거는 확실하게 정답이고, 그러니까 열심히 그냥 공부만 했으면은 답을 쓸 수 있는 그런 거를 서술형을 많이 내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좀 그리고 이제 시험 몇 번 치다 보면은 어디가 서술형 느낌이 나는지 그게 딱 느낌이 오거든요. 교과서에서 나와요, 다 어차피. 이제 범위는 교과서에 충실한데 이제 내용이 워낙 이제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최대한 많은 설명을 좀 받을 필요가 있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 국어 공부를 할 때는 일단 국어도 많은 양의 문제를 풀었는데,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어떠한 문학에 대한 문제를 풀다 보면은 또 거기에 1, 2, 3, 4, 5번 선지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5선지 중에서 하나는 틀린 거고 나머지 4개는 맞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 맞은 4개를 다 본 다음에 제가 처음 봤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럼 그 표현을 그대로 어디다가 다시 옮겨서 적어둬요. 그러니까 선지 또한 개념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럼 문학 작품에 대한 시험이 나올 때는 그 문학 작품에 관련된 문제를 엄청 많이 풀어보고, 그렇죠. 내가 좀 낯선 표현이 있으면 다 싹 다 몰아놓고 다시 한번 공부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문학, 비문학, 문법도 다 예외는 아니고 다 비슷한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학원에서 문제를 다 받았어요? 그 자료들을? 네, 저는 학원에서. 수학은 어떻게 했어요? 수학은 일단 수학이 제일 내신의 경우는 양이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이거는 진짜 뭐 푸는 방식의 퀄리티는 일단 뭐 질의 개념이 중요하지 않고요. 일단 내신은 무조건 양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내신용으로 나오는 문제들 유형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문제를 출제하실 때 문제를 만드시진 않거든요. 시중에 있는 문제를 변형하고 뭐 그런 식으로 만드세요. 그러면은 결국에 이제 시험 문제를 치고 다 난이도가 높지만 어차피 다 시중에 있는 유형에서 내시기 때문에 그 유형을 안다면 문제를 푸는 데 크게 문제가 없을 거예요. 빠르게 대응할 수 있으니까. 네,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제 저는 되게 많은 유형의 문제를 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 학원 한 내신 기간이 딱 다가오면은 일단 시중에 있는 문제는 다 풀어보는 것 같아요. 그 학원에서 그만큼 양을 많이 줘요. 최소한 10건 정도는 풀었다는 얘기죠. 그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거의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비슷한 유형을 또 유형만 갖대 또 다른 변형된 문제 뭐 이런 것들도 계속 주면서 학원에서? 뭐 한 유형을 한 2, 3회독을 하게 되고 동시에 또 거의 모든 유형을 다 풀어보고. 그러니까 애초에 좋은 점수를 받으려면 아는 건 기본이고 시험장 가서 바로바로 튀어나와야 되고 그렇죠. 실수할 수 있는 부분까지 미리 짚어보고 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동시에 그 유형을 접하는 방식을 직접 시험 치는 방식으로 접했어요. 그러니까 유형도 잡고 시험하는 그 시험 능력도 갖고, 그러니까 실수 안 하고 뭐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그런 능력도 갖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되게 저는 그러니까 그냥 많은 양을 뭐 이렇게 시험 치는 방식으로 하는 게 제일 좋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고1 이럴 때는 딱 좀 어려운 문제를 딱 풀어야 될 때는 그냥 어떻게 풀어야지 모르는 문제들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2학년 때 올라가니까는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는 건 아닌데 시간이 부족하구나. 계산이 그냥 너무 더러워서 이제 하다가 잠깐 조금 막 흔들리거나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틀리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낯이 있거나 어디서 본 문제인데 그렇죠. 시간이 없어서. 네, 그러니까 고1 때는 약간 그러니까 이렇게 멍 때려서 시간이 가서 못 풀어서 틀렸다면 고2 때는 쉬지 않고 손은 움직였지만 시간은 좀 모자랐다.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래도 한 1등급 나오니까 2등급 나오기도 하고. 네, 1등급, 2등급 나오더라고요. 영어도 그냥 똑같이 본문 외우고. 네, 근데 이제 영어가 이제 제일 조금 내신 공부가 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저희 학교의 경우는 시험 시간은 6, 70분인데 시험 문제가 50문제예요. 50개? 와. 근데 모든 문제가 모의고사 형식이에요. 지문 있고 아래 고르고? 그렇죠. 50문제가 그러니까 50지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외국인이 아니면은요. 그냥 단순히 본인의 영어 실력으로 이 시험을 맞이하겠다 이러면요. 점수가 잘 나올 수가 없어요. 어디 교재를 정해주진 않아요? 이제 학교 뭐 교과서 지문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모의고사 지문 막 시중에 그러니까 모의고사 지문 뭐 교육청이라든지 뭐 수능 특강이라든지 뭐 어쨌든 막 지문들을 막 다 따로 프린트로 정리해서 줘가지고 이게 시험 문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저희는 시험 범위가 뭐 어디부터 어디까지 이게 아니라요. 그냥 지문 몇 개, 이번 시험 범위 지문 몇 개야 뭐 이런 식으로 말할 정도예요. 뭐 한 100개 지문 주고 거기서 내는 거네요. 뭐 그러니까 뭐 100개 중에서 고르는 방식도 아니고 왜냐면 이제 그 학교도 이제 그건 좀 아니라는 생각을 했는지 예를 들어서 뭐 시험 범위 그러니까 뭐 교과서 지문 한 4개, 모의고사 지문 한 36개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요. 교과서 지문은 엄청 길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이제 막 모의고사 지문처럼 좀 끊고 하면요. 한 모의고사로 치면 60지문 정도 되게 돼요. 문제는 기본적으로 다 변형하고? 그렇죠. 문제는 다 변형하죠. 그러니까 공부하는 아이들이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그냥 계속 읽는 식으로 한 애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냥 읽으면서 그러니까 뭐 모르는 단어 있으면 그 단어 외우고, 뭐 거기 뭐 지문에 있는 문법적 요소 공부하고, 뭐 그냥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영어 내신 대비를 할 수 있는 제일 편한 식으로 공부한 애들, 아니면은 진짜 다 외운 애들. 사실 다 외운 애들이 좀 더 잘 볼 수밖에 없는 시험 구조긴 네, 하네요. 잘 볼 수밖에 없는 구조고 실제로 그런 식으로 하는 학원이 유명했었죠. 근데 그걸 또 외우자니 수능에서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그렇죠. 근데 저도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고2 때는 외우는 축에 속했었는데요. 근데 이제 내신 점수를 받는 데는 그게 최선이지만 수능 공부에는 정말 비효율적이었다고 봐요. 그럼 마지막으로는 그 후경수 과목 말고 이제 뭐 탐구든 탐구 포함해서 나머지 기타 과목 있잖아요. 네, 기타 과목. 뭐 수능에서 주요 과목으로 치지 않는 뭐 뭐 이과 기준에서는 근현대사, 뭐 정치, 한국사 경제, 막 이런 거. 그런 거, 뭐 중국어, 제2외국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건 내신 준비 어떻게 했어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한국사, 기술과정, 뭐 중국어 뭐 이런 거를 예로 들면은요. 뭐 이게 이런 파트에서는 어렵게 낸다고 해봤자 그냥 애들이 암기를 못했을 법한 것에서 문제 내는 거. 어차피 책에서 나오니까. 네, 어차피 책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난이도가 높다 이러면 좀 지엽적인 걸 묻는 문제가 많았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한국사를 어렵게 내려가자 얼마나 어렵게 되면서 어차피 책에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거는 얼마나 암기를 잘했냐 싸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암기하는 그런 거는 전 중학교 때도 했었고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시험 못 보는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서 한 100페이지를 시험 범위를 하면 그 100페이지를 다 외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100페이지를 다 외웠으면 잘고 그냥 자기는 이제 막판에 몰아서 하겠다 이러다가 한 6, 70페이지밖에 못 봤다 이러면 좀 그 시험 망하는 거 약간 그런 스타일이었어. 그러니까 그럼 그냥 다 외웠어요? 하루 전에? 중학교 때는 한 3, 40페이지 뭐 이랬으니까 이게 됐는데 고등학교 때는 그게 안 돼. 양이 너무 많아 버리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암기도 하고 문제도 풀고 뭐 그런 식으로 결국에는 병행했었던 거 아, 같아요. 이것도 공부했었어요, 그럼? 그 기타 과목들도? 한국사는 했는데 저 같은 경우 기술 중국어는 안 했어요. 아예 놔버렸어요, 그냥? 근데 저는 아예 놨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독서실 그거를 책정할 때 제외하는 과목이 있어요. 아. 기술과정 아니면은 뭐 중국어 뭐 이런 거는 독서실 들어가는 거 안 하거든요. 뭐 어떻게 보면은 저도 공부 열심히 했다가 그러니까 등수를 올리고 싶다. 그런데 그 등수를 올리는 거를 제일 잘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독서실 등수가 오르는 거다 해가지고 독서실 등수에 드는 국영수, 과탐 뭐 이런 건 어차피 수능도 가져가니까 되게 죽어라 열심히 했는데 기술과정이나 중국어는 그 수시를 할 아이들에게 양보해야겠다. 사교육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때요? 안타깝지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솔직히 뭐 교과서를 100번을 본다 한들 수능 뭐 국어 수학이 100점이 나올 리는 없거든요. 이건 아마 모두가 다 인정을 할 것 같고요. 어차피 그 사교육의 힘은 필요하다고 봐요. 근데 이제 공교육에서 해줄 수 없는? 네, 왜냐면 그 공교육만으로는 절대 수능 점수가 잘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학교 시험이든 뭐든 어쨌든 그냥 뭐 조금 수준 높은 학교를 대학을 목표로 했을 때 공교육만으로는 안 되는 게 현실이니까. 내신에서는 어땠어요? 내신에서 만약에 학원을 안 다녔고 나 혼자 공부했다면 성적 상승을 기대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단순한 암기 과목이었다면은 열심히 했다면 상승할 거예요. 뭐 영어라든지 뭐 영어야 뭐 그냥 줌프린트 다 외우고 뭐 한국사 다 외우고 뭐 기술과정 중국어 다 외우고 뭐 이러면 괜찮겠지만 뭐 수학이나 뭐 그러니까 이과 과목들 있잖아요. 뭐 수학 뭐 그러니까 시중에 있는 그러니까 뭐 단순히 교과서 뭐 이런 것만은 잽도 안 되는 뭐 그런 과목들 그런 과목은 아마 상승이 힘들 것 같아요. 혼자서 공부했어요? 아니면 학원에서 선생님이 강의하는 걸 보고? 이제 딱 고3이 되고 나서 이제 수학 같은 경우는요 딱 실력이 있으면은 뭐 21, 29, 30처럼 막 진짜 초고난도 문제가 아닌 나머지를 이렇게 딱 던져주면은 혼자서 푸는데 무리가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그리고 내신 유형도 결국 기출문제에서 따온 유형이어서 이제 뭔가 한 두세 문제 빼고는 다 무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수학 같은 경우는 고3이 된 이후로 그냥 학원의 역할은 그냥 많은 양의 자료를 저에게 제공해주는 그러니까 약간 어차피 그냥 전 과목적으로 그러니까 모든 학원들의 역할이 자료를 받기 위한 약간 그런 목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거의 다 저 스스로 힘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인강 같은 것도 하나도 안 듣고 21, 29, 30 같은 거는 그냥 풀릴 때까지 혼자서 계속 뚫어져라 쳐다본 거죠? 그렇죠. 이제 하다가 이제 좀 이렇게 지지쳐야겠다 싶을 정도 어려운 문제 이런 거 있으면은 이제 그럴 경우에 이제 답지 참고하고 그 전까지는 일단 혼자서 계속.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학원에서는 이제 워낙 많은 양의 문제다 보니까 그런 그 이미 기출로 나왔던 엄청 어려운 문제를 변형한 또 수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문제를 또 접하면서 계속 감을 익히고 그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럼 고2 때까지는 시중에 있는 거의 모든 문제집을 다 풀었다고 봐도 무방하고 네. 내신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이제 고3 때는 그걸 기반으로 한 기출 문제집들을 스스로 풀어봤다라고 뭐 수학 공부 방법을 마무리 지으면 되나요? 거기 추가적으로 또 다른 게 특별한 사항이 있나요? 그러니까 딱 고3이 된 딱 그 시점부터 그냥 저는 꾸준히 모의고사 형식의 문제를 계속 풀었었어요. 전 과목적으로 그냥 다. 기출 옛날 수능 평가원 기출 문제부터 해서 교육청 기출 아니면 또 사설 기출 좋은 거 다 뽑아가지고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거는 당연한 거고 고3 커리어를 딱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그냥 계속 모의고사에 대한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수학이든 국어든 문제를 풀 때도 그냥 모의고사 형식으로 딱 문제를 받아서 시간 제거 풀고 뭐 그런 식으로. 그 기조에는 고3 되기 직전, 그러니까 고2 겨울방학 때까지 이미 나는 1회 정도는 완성이 돼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개념적으로는. 네, 그렇죠. 워낙 2학년 때 공부를 너무 열심히 했으니까.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럼 그때 뭐 영어 공부는 그냥 학원 다니면서 계속 네,
영어는 조금 상대적으로 좀 비중을 덜 넣었어요. 아무래도 이과다 보니까 수학에 좀 더 비중을 높이고. 국어, 수학, 탐구 이런 거에 비중을 높이고, 그리고 목표를 서울대로 잡다 보니까 서울대가 유일하게 제1국어 비중을 안 보잖아요. 그래서 조금 목동의 특징? 목동의 특징이라 하면은 일단 공부로 유명하죠. 아마 다들 학원을 다니고, 일단 학원을 다녀요. 뭐 막 공부 안 하고 노는 그런 애들도 일단 학원을 다니고, 공부를 얼마나 성실히 하냐가 이제 아이들의 인상을 크게 막 좌우할 정도로. 그러니까 막 얘는 기본은 다 하고. 모범적이고 성실하다 해서 얘는 열심히 안 하고 성격 안 좋고 뭐 양아치 같다, 뭐 이게 그냥 공부를 어느 정도로 하냐, 약간 그거 기준으로 나뉘는 거. 그 정도로 약간 공부에 대해서 되게 치열한. 그렇죠. 네, 다들 일단 공부는 기본이고, 다들 일단 궁극 목표는 대학이고. 강서구의 특징은 뭐 공부를 진짜 잘한다고 들었는데 공부를 다 열심히 한다. 이제 그 강서고등학교가 외부 입장에서 보기에는 좋지 않아 보일 수 있다는 것도 저도 인정을 해요. 왜냐면 이렇게 학생들을 순위를 매기고, 그리고 뭐 고등학교 3학년 되면은 막 수업도 안 하고 뭐 그냥 완전 자습 체제 들어가고 뭐, 그리고 막 진짜 학교 그 막 입시 설명에서 학생들한테 선생님들이 선행해 막 이런, 실제 이러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외부에서는 당연히 안 좋게 보일 수 있는데요. 너무 입시 기관 같으니까. 그러니까 오이지 딱 그것만 보는 막 그런 학교에서 너무 막 정석적인 학교의 그러니까 학교의 그 이념 그런 거에 반하해 보이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 외부의 이미지는 당연히 안 좋겠죠. 근데 외부의 이미지가 안 좋은 걸 알면서도 학부모들이 왜 자식들을 다 글로 보내겠어요. 어쨌든 궁극적인 입시 결과가 좋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실제로 입시 결과. 그러니까 강서구의 특징이 일단 약간 좀 이렇게 인간미 없어 보이긴 해도 그 현재 그 입시 그 상황에 최적화된 학교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쵸. 왜냐면 그 독서실 서열을 나누는 게 뭐 아이들에게 좋지 않다라고는 해도 그걸 통해서 아이들이 경쟁을 하고. 경쟁을 하게 되는 되게 그 큰 동기부여를 해주는 제일 큰 그런 게 수단이 돼주기도 하고, 그리고 자습 시간을 월등히 많이 다른 학교에 비해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월등히 많이 줌으로써 다른 학교 아이들에 비해서 훨씬 더 실력이 끌어올릴 수 있게도 해주고, 약간 그런 특징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저희 학교에 대해서 좋다고 봤던 것 같아요. 이제 본인이 어떤 식으로 입시 준비를 하고 싶냐에 따라서 추천하는 학교가 달라지는데, 일단 정시를 목표로 둔다? 그러면 무조건 강서고등학교가 답인 것 같고요. 그 이유는 뭐 지금까지 말했지만 뭐 독서실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수능에 관련된 실력을 키울 수 있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에 빡센 시험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향상되게 되는 본인의 공부 양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냥 수능에 최적화돼 있어요, 저희 학교가. 그렇기 때문에 정시를 목표로 한다 그러면 일단 무조건 강서고등학교고요. 수시를 목표로 한다 이러면은 이제 보통 이제 수시를 위해서 등수를 따기 쉬운 학교로 간다라고 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이거는 이게 가능성이 50대 50이라고 보는 게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쉬운 학교로 갔다가 이제 현지화라고 하죠. 이제 그 면학 분위기에 맞춰서. 그러니까 뱀의 머리가 되려고 했다가 뱀의 꼬리가 되는 케이스, 아니면 실제로 용의 꼬리보다는 뱀의 머리가 되겠다 해서 실제로 뱀의 머리가 되는 케이스가 있는데, 그 확률이 저는 50대 50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그러한 그러니까 학교에 상대적으로 공부 덜하는 분위기 휩쓸리게 되면은 본인이 수시를 통해서 애초에 바라봤던 학교는 꿈도 못 꾸게 될 거고요. 아니면 그 분위기랑 별개로 그냥 죽어라 하면은 뭐 본인이 수시를 통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도 보긴 봐요. 근데 이제 뭐 목동에서 이제 강서고등학교 제외하고 나머지 학교를 보면은 약간, 근데 조금 다른 학교 학생한테 미안하지만은 약간 목동의 남고를 딱 분류하면은 강서고등학교가 그 외라고 볼 수도 있을 정도로 이게 괴리가 커서, 뭐 수시를 목표로 한다면은 그냥 아무 학교나. 그리고 강서고가 그래도 그 수시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애한테는 그래도 확실하게 밀어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수시 결과도 어쩌지 나오게 돼요. 단순히 이제 선진 교육만을 바라보면은 한가람고가 저는 제일 좋다고 보고요. 수시 쪽으로도. 이제 그러니까 아예 뭐 정시 수시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생각 안 진짜 하고. 그 딱 이상적인, 그러니까 교육이 그러니까 네. 진짜 교육이라는 네. 걸 받아보고 싶다. 그렇죠. 선진교육 뭐 외부 활동 막 자주 나가고 아이들이랑 이제
문제 어울릴 수 있는 프로그램 많고 뭐 이런 거를 원한다면야 한가람고가 그런 분야로는 좋지만은 저는 정시 수시만 냉철하게 따져본다면 제일 애매한 학교라고 봐요. 입시로 따지면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약간 그런 학교. 지금 이 마인드 그대로 네. 가져가서 중3으로 간다 하더라도 다시 강서구를 선택하겠다. 네, 저는 무조건 강서구로 갈 것 같아요. 간단하게만 말하자면은 강서고등학교가 수시를 버리는 학교 뭐 이런 인식이 많은데 왜 그렇냐면 시험이 어려우니까 내신이 등급이 잘 나올 수가 없잖아요. 대다수의 학생들이. 그러니까는 당연히 수시를 버린다라는 그런 인식은 등급이 안 나오는 학생들이 만들어낸 편이고 막상 잘하는 애들은 또 등급 잘 나와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수시 관련된 프로그램을 엄청 많이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학생들이 자기는 수시 벌었다 하니까 학생들이 참여를 안 해서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아마 후배들이 아마 강서학교 입학하게 되면 되게 많은 프로그램이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보면은 뭐 경시대회라든지 뭐 독서, 봉사,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비중이 덜 큰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어디 뭐라 해야 돼? 무슨 뭐 과학 대회에 나간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막 되게 부담되는 스케일 큰 거 말고 간단한 것들 있잖아요. 뭐 독서를 한다든지. 네네. 뭐 물론 진짜 공부만 드립하면 그거 할 시간마저 없겠지만 뭐 경시라든지 뭐 이런 좀 상대적으로 가벼운 이런 거 같은 거는 조금만 귀찮은 거 투자하면은 워낙 그 하려고 했던 거기에 도전하는 학생들 자체가 적기 때문에 그런 거 잠깐 귀찮아하지 않고 그냥 그거 조금만 해주기만 해도 쓸거리는 좀 넘쳐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론만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막 자기는 아예 다 버리겠다 뭐 이런 마인드가 아니면 뭐 그런 간단한 거는 챙기셔도 어느 정도 페이지 수가 나오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뭐 강서고라고 해서 온리 정시만은 아니고 학종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 네, 마음만 먹는다. 그래서 마지막 후배들에게 3년이라는 시간은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길지만 또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원하는 최선의 길을 걸을 수 있게끔 그냥 열심히 그냥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주체적인 고등학교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외부의 목소리에 흔들려서 그거에 막 쫓기는 식의 삶보다는 그냥 나는 이런 식으로 할 거고 이러한 결과를 얻을 것이며 뭐 그런 식으로 나는 지낼 거야. 뭐 항상 이런 마인드를 갖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스트레스도 덜 받고 그리고 본인이 나중에 얻는 결과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스스로 수긍을 할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가 생활에 관해서 말씀을 하나 해주고 싶은데요.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정신적이고 육체적으로 다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이제 여가 생활은 꼭 필요하다고 저는 봐요. 여가 생활을 하는 것 자체는 좋은데 어떤 여가 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게 많이 나뉜 것 같은 게 뭐 보통 뭐 남학생들 PC방 많이 다니잖아요. 그렇죠. 되게 안 좋다고 보거든요. 왜냐면은 입시 활동에 있어서 여가 활동이라 하면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풀어줄 수 있고 그리고 슬럼프가 오지 않게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되게 정화시킬 수 있는 그런 류의 활동을 해야 하는데 이제 막 게임 이런 거는 오히려 스트레스만 더 쌓이고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앞으로 여가 할 시간 2시간을 딱 줄 테니 그 여가가 끝나면 바로 공부를 해라 이렇게 했을 때 2시간 게임했다가 다시 앉으면 공부할 수 있겠어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뭐 운동을 한다든지 뭐 아니면 뭐가 있을까?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스포츠 활동을 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되게 이제 몸과 마음 정할 수 있는 그런 건전한 식의 여가 생활은 저는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뭐 길게는 3년, 뭐 짧게는 1년의 생활이 남으셨겠지만은 지금 조금만 노력하시면 그 후에 이제 여러분들의 삶이 결코 힘들지 않고 오히려 그 당시에 그 생활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 뭐 그런 걸 느끼실 날이 올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조금만 열심히 하시면은 본인들이 다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네. 기왕이면 조금 더 열심히 하셔서 제 후배로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건 친구가 얘기한 대로 꾸준하게 그리고 주체적인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서울대학교 바이오시스템 소재학부 맞죠? 네. 19학번 최건 학생과 함께한 삽터뷰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